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진정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무제로는 남자가 나에게 더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남녀를 불문하고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라는 건 더욱이 커져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 남자친구에 대한 존재감이라는 게 더욱이 특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것들을 입장 바꿔서 남자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독립적으로 구분을 하듯이 여자는 이럴 때 사랑을 느끼고 남자는 이럴 때 사랑을 느껴 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는 절대 감정이 없으면 연락과 관심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남자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그 남자에게 관심을 주는 건 분명 그 사람에게 감정이 단 1%라도 섞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집착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연락 같은 거 잘 안 한다고 했잖아. 나는 게임할 때는 좀 이런 거 좀 이해해 달라니까. 나는 친구들을 만날 때는 얼매이는 거 싫어. 여자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관심을 주는 건데 왜 내 남자친구는 이것들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지라고 이질감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받길 원하는 사랑이라는 게 좀 더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감잡게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은 크게 이 네 가지의 유형에 따라서 크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 유형이라는 게 존재해요. 첫 번째는 사고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의존 유형, 그리고 네 번째는 독립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럴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지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은 범용적으로 감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남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사고 유형이에요. 이 사고 유형들은 되게 그런 느낌이죠. 자기야 나 목말라. 그러면은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얘가 목마르다고 했지 얘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는 안 했잖아. 이렇게 조금은 답답한 유형에 속하는 게 많은 남자들이 포진해 있는 이 사고 유형이거든요. 자, 근데 워낙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한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이 남자친구가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답답함이라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 남자친구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그 로직의 체계를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남자들이 가장 원하는 단 한 가지를 말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내 편이 되어준다. 나랑 생각하는 것이 참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고민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대답을 하길 근데 그건 잘 알겠는데 너가 이런 과정에서 상처받진 않을까봐 조금 걱정돼.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얘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 힘든 거 누가 모르나?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내가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힘들었으면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뭐하러 하지?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확실히 좀 더 논리적이고 사고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어떤 로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감정을 좀 더 토닥토닥 해준다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좀 더 들여다보고 그 로직에서 좀 더 그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더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더욱더 여러분에게 사랑받는다라고 관심받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포진되어 있는 남자들이 많은 케이스가 이제 독립형 남자들이에요. 이 독립형 남자들은요, 연애를 한 3번 정도만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봤을 남자거든요. 이 독립형 남자들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연애가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 남자가 변해가죠. 연락을 원래는 잘하는 남자였는데 연락을 잘 안 하게 된다거나 혹은 친구를 원래 자주 안 만났는데 갑자기 친구를 좀 자주 만나게 된다던가.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낚인 것도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이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삶을 유지했다가 지금은 내가 이게 좋네? 그냥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립형 남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다루려면 딱 한 가지의 키워드를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사람의 선택과 시간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추상적인 그림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치 양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나 단편적으로 한 생각을 해서 1시간 연락이 안 된다거나 혹은 이번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그러면은 너무 서운한 일들 투성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관계는 진전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연락 좀 잘해줘. 너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캔슬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선 부담감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선 다시 여러분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집착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들이라는 연애라는 그 목장 안에 속해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술을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 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그렇고 그렇게 그 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연애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만나면 돼요. 이건 정말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애써 이해해가면서 만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욕심에 목장을 올가매듯이 그 사람을 옥죄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독립적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의 남성분들은 사고 유형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80%의 다시 여성분들도 남자친구를 좀 더 질투하고 집착하고 올가매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요점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독립적인 남자들은 그러한 여자들에 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반대로 이해를 해주게 되고 반대로 그것들을 풀어주게 되면 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의미가 깊은 사람이야. 그렇게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으로 포진되어 있는 유형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감정형 유형이 있어요. 이 감정 유형 같은 경우에는 되려 내 남자친구가 되게 여성스럽고 내가 좀 더 남성스럽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딱 많이 받거든요. 이 남자친구는 굉장히 예민해요. 되려 이 남자친구가 여자처럼 자기가 연락 잘 안 주니까 서운해, 이렇게 서운하다고 먼저 말을 하는 그런 남자친구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 남자친구에게 사랑받는다라고 어떻게 느끼게 만드냐면 그냥 어르고 달래는 게 다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생각들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넌 그런 생각이 들었었구나 공감해주고 생각해주는 게 다예요. 이런 유형들이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여성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루기 가장 쉬운 캐릭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의존 유형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회피형 남자 있죠. 아까 전에도 그렇고 방송을 하다 보면 회피형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회피형 남자는 사실 의존형 남자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회피를 한다라는 건 어떤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행동으로 번지는 하나의 액션일 뿐인 거지 본래 그 사람의 회피형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회피형의 어떤 근본이 되는 심리가 바로 어딘가에 의존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찾은 그 의존할 수 있는 데가 뭐 동굴로 들어가고 잠수를 타는 게 나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의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의존형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들 플러스 이 사람을 되게 좀 센시티브하게 다뤄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이 조금은 어떤 뭔가의 감정에 변화를 느꼈어요. 그러면은 그 감정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무던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남자친구가 나 너무 좀 요즘 우울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공감해준답시고 뭐 때문에 우울한지 나한테 말을 해봐. 그러면은 이런 의존형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더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공감을 해준답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해봐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남자친구는 더 그렇게 본인이 혼자 얘기하다가 더 우울해져서 갑자기 잠수 타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그냥 그래? 뭐 때문에 우울한데? 에이 그게 뭐 우울해, 우울할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무던하게 좀 대처를 하는 자세, 좀 러프하게 그 사람의 감정선을 내가 섬세하게 튜닝을 하듯이 잘 잡아줌으로써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게 곧 그 사람이 느꼈을 때는 내가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순간에 남자들은 사랑받아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크게 대분류를 나눠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만 결국 이 안에서도 촘촘한 그물망처럼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구나 없구나, 그것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정도만 갈피를 잡고 내가 만나는 남자의 성향을 파악한 뒤에 사랑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 방식을 좀 더 내가 이해해서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해준다면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있어서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나에게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제가 장담드릴게요.